안녕하세요. 우한 에자일의 전민재입니다. 지금부터 10분 테크톡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CSS와 SASS입니다. 다들 CSS는 아시는데 SASS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SASS는 CSS 전처리기입니다. CSS 전처리기는 CSS 구조를 가독성 있게 만들어주고 유지 보수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CSS 전처리기의 종류로는 SASS, LESS, 스타일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SS 전처리기는 이제 SAS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CSS를 사용하다 보면 단순 반복되는 부분 등 유지 보수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SASS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CSS 전처리 도구 중 하나이고 이제 이런 SASS에 SCSS가 포함되어 있는데 SCSS는 이제 SASS 세 번째 버전에서 추가되었고 SASS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CSS 구문과 완전히 호환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CSS와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 CSS에 래퍼 클래스가 있고 그 내부에 컨텐츠 클래스가 있다면 이 컨텐츠 클래스에 CSS를 적용하려면 이처럼 앞에 래퍼 선택자를 붙여가지고 래퍼 안에 컨텐츠임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CSS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에 반해 SASS는 래퍼 선택자의 유효 범위 내부에서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좌측의 CSS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SCSS 역시 SASS처럼 래퍼 선택자 내부에 컨텐츠 선택자를 넣어서 CS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SASS와 SCSS의 약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앞서 제가 SCSS가 CSS 구문과 호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ASS는 보시다시피 중괄호와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자의 이 래퍼의 유효 범위를 이렇게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SCSS는 CSS 구문처럼 중괄호로 유효 범위를 나타내고 세미콜론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CSS가 대체적으로 CSS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SCSS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고 저도 지금부터 볼 SASS 기능들의 예제는 SCSS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ASS의 첫 번째 기능은 네스팅입니다. 네스팅의 뜻이 둥지인데 부모 선택자 내부에서 자식 선택자를 써서 CSS에서 부모 선택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SASS 기능 두 번째는 부모 참조 선택자인데 부모 참조 선택자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부모 참조 선택자는 SASS 부모 선택자 내부에서 사용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부모 선택자를 가리킵니다. 만약 CSS에서 메뉴 클래스에 호버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쓰고 뒤에다가 호버를 붙여서 호버 효과를 줄 수 있는데 SASS에서는 이 부모 참조 선택자 뒤에다가 호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의 중복성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달러 표시로 쉬운 변수 선언 및 사용입니다. CSS에서도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루트 선택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설정하는데 루트 선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루트 선택자는 쉽게 말해서 문서 트리의 루트 요소를 의미합니다. HTML의 루트 요소는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HTML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SS에서 변수 선언을 이렇게 앞에 짝대기를 붙여가지고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는 벌 함수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SASS는 쉽게 달러 표시로 변수를 선언하고 이 선언한 그대로 이제 변수명을 그냥 붙여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SS의 네 번째 기능은 골뱅이 믹스인 골뱅이 인클루드입니다. 믹스인이 어떤 거냐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CSS 속성과 값들을 그룹핑해가지고 블록 단위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CSS를 보시면 섹션, 박스 1 하고 이제
위드랑 하이트 값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데 SASS에서는 믹스인으로 공통적인 것을 묶어서 그룹핑을 하고 불러와서 사용해야 될 때는 이 include를 붙여가지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인은 이제 이렇게 매개변수를 넣어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ASS의 5번째 기능은 임포트입니다. CSS는 이제 하나의 파일에 여러 태그들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되게 많이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SASS에서는 임포트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SCSS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좀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할 때는 확장자 생략이 가능한 점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ASS의 이제 6번째 기능은 이제 조건문, if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개발 언어에서 if문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if문의 종류가 2개예요. 2개인데 if 괄호문과 골뱅이 if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if 괄호문이라면은 괄호 안에 조건식이 있고 조건이 맞을 경우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는 구조인데 이제 SASS if 괄호문은 쉽게 말하면 사망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에 이제 조건식을 넣고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일 때는 true일 때 넣을 값을 넣어주고 세 번째 파라미터에는 false일 때 넣을 값을 넣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해주고 조건식 타입이 박스일 때 true일 때는 blue 그리고 false일 때는 green 값을 백그라운드로 넣어줍니다. CSS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제 타입이 박스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blue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if문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if문과 비슷한 구조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골뱅이 if문에는 괄호를 넣지 않습니다. 바로 조건식이 나오고 기능은 저희가 흔히 아는 if else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SASS의 7번째 기능은 반복문의 사용인데 반복문을 for문과 while문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역시 기존 이제 개발 언어에서의 for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SASS의 for문은 우선은 아까 if문과 똑같이 여기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for문은 이제 괄호 안에 초기화식과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을 넣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SASS의 for문은 반복할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할지를 from to 또는 from through 구조를 사용합니다. 예제를 보고 약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예제를 보시면 from 1 to 3인데 이 from to는 이제 마지막 뒤에 3에 마이너스 1까지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1부터 2까지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해서 CSS 컴파일을 하면 박스 1, 박스 2까지만 컴파일이 되고 위드 값도 그에 맞게 1, 2만 곱해진 것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 true는 1부터 3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2는 1부터 2, 결국에는 1부터 2까지지만 이 구조는 1부터 3까지 다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SS 컴파일하면은 박스 1, 2, 3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변수를 선택자에 넣을 때는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샵 중괄호 안에 이 변수를 사용해서 넣어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hile문의 사용인데 골뱅이 while 앞에다가 이제 조건식을 넣고 이 조건식이 true일 경우 중괄호 안에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이때 조건식에 역시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while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SS 장점을 정리하자면 네스팅 등의 기능을 통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연관된 코드끼리 그룹핑해서 코드의 중복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선언 및 믹스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 연산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